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의학 상식 건강한의사 박지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신 기능 저하의 한의학 치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신 기능이라는 게 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부신이라고 하는 건 콩팥에 위에 붙어있는 호두알만 하고 무게는 포도알씨 정도 하는 아주 작은 기관인데 사실 우리 몸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게 여겨진 지는 사실 얼마 되지 않았는데 기존 한의학에서는 사실 관련된 처방이나 이제 증상들에 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같이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신이 하는 역할은 사실 에너지를 만드는 기관인데요. 에너지를 만드는 내분비 기관은 갑상선과 부신이 있어요. 근데 부신이 일을 더할지 갑상선이 일을 더할지는 사실 뭐 개인적인 차이나 또 유전적인 소인 같은 게 다 이제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현대인들한테는 이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서 이 부신의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상은 만성 피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만성 피로를 만드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 중에 한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신이 하는 역할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에너지를 만드는 거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에너지를 만들려면 이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이렇게 에너지원으로 잘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요. 또 우리가 만들어내는 호르몬의 역할에 따라서 우리가 일어설 때 뭐 혈압을 조절한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같이 해주고 있어서 우리가 뭐 그중에 가장 많은 호르몬 85%를 차지하는 코티솔이라고 하는 일명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호르몬의 일주기를 보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하루에 이제 변화가 있는데요. 그거를 설명하기 전에 우선 기존에는 부신의 기능이 문제라고 하면은 너무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 너무 적게 나오는 에디슨 증후군 또 너무 많이 나오는 쿠신 증후군을 설명을 했는데 사실 이 두 가지 경우는 매우 그 숫자가 적어요. 오히려 훨씬 많은 바운더리에 우리 병원을 방문하진 않지만 부신 기능 저하증이라고 하는 또는 부신 기능에 이제 만성 부신 피로 증후군이라고 하는 증상의 형태로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일주기를 보시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아침에는 이렇게 높아지는 상태, 이렇게 높아지는 상태가 있어야만이 이렇게 몸에서 잠을 깰 수가 있는 상태죠. 근데 이게 오후가 되면 한 4시, 5시면 뚝 떨어져요. 마치 이렇게 식후 이제 저혈당이 오는 것 같은 증상들을 호소하는 것도 사실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런 일주기가 각 식사를 할 때마다 조금씩 올라가면서 커버가 되는 건데요. 이게 밤이 되면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있으면은 역시 이것도 앞서 우리가 불면에서 소개를 한 것처럼 잠을 못 이루는 거죠. 근데 이런 호르몬 일주기 리듬을 이렇게 유지하지 못한 상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임상에서 많이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부신 기능이 떨어지는 다양한 이유들을 우리가 만나볼 건데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 스트레스죠. 적당한 정도의 스트레스는 사실 우리 몸이 유익하게 작용을 합니다. 동기부여도 주고요. 또는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의 어떤 만족감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 그거와 반대로 우리 몸에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 부신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너무 스트레스에 노출이 많이 되다 보면은 그걸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스트레스를 대표적으로 신체적인 스트레스 또는 정서적인 이렇게 감정과 관련된 스트레스 또는 우리 먹는 거랑 관련되는 그런 화학적인 스트레스 또 여기 하나를 추가하자면은 우리 몸 이 인체가 원시적으로 갖고 있는 추위나 더위에 대한 자극에 대해서 스트레스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을 이 모든 게 다 부신 기능에 장애를 유발하는 그런 스트레스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거를 우리가 임상상으로 확인할 때 어떤 정확한 지표나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기능의학적으로는 2가지 검사를 보통 추천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혈액 검사나 뭐 소변 검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치를 체크하는 방법도 물론 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기 때문에 보통 머리카락을 잘라 가지고 이제 머리카락에 들어있는 이런 그 전해질의 농도를 비교를 한다든지 주로 나트륨과 칼륨 또는 나트륨과 마그네슘에 비교를 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침 타액을 이렇게 쉽게 이렇게 채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루에 4번 정도를 해가지고 그 일주기에 맞춰가지고 이게 너무 떨어져 있다든지 너무 높아져 있다든지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타액 호르몬 검사라고 하는 2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임상상으로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직접적인 검사를 하지 않고도 저희는 임상으로서 이렇게 환자를 만나보면 이분이 이쪽에 문제가 의심이 되는구나라고 의심을 많이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럴 만한 이제 증상이 이제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부신 기능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의 증상은
첫 번째로는 이유 없는 피로예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잘 못 일어나고 한참을 이렇게 알람 시계를 3개를 맞춰도 못 일어나고 눈 뜨기 힘들고 오전 10시, 11시 이렇게 넘어야만 정신이 말똥말똥해지는, 또는 아침에 일어날 때 뭔가 자극이 필요해서 커피를 자꾸 찾게 되고, 또는 초콜릿, 커피, 콜라 이런 걸 자꾸 입에 달고 다니는 이런 분들은, 자극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푸신 기능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의 특징은 사실 기립성 저혈압은 종아리 근육이 약하거나 당뇨가 있거나 약간의 탈수가 있어도 나타날 수 있는데, 벌떡 일어날 때 이렇게 일어날 때 어지럼증이 나타난다 이러면은 이게 또 기본적으로 그 알도스테론이라고 하는 혈압을 일정 정도 높여주는 부신의 기능 역할이 제대로 수행이 안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걸로 의심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밝은 빛을 이렇게 눈에 쏘였을 때 너무 힘들다, 또는 이렇게 눈의 후레스를 이렇게 동공마사를 체크를 했을 때 이게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게 눈부심을 많이 호소한다, 동공이 축축되지 않고 어리에 열려 있다, 이런 경우에 역시 부신 기능 저하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런 분들은 감기에 걸려도 감기가 빨리 낫지 않고 상처도 빨리 낫지 않으면서, 또는 알러지나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 자체가 항염증이나 항알러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천식이나 알러지에 많이 노출이 되고요. 또는 무릎이나 허리가 시리면서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전형적인 우리 한의학적으로는 신호혈통에 해당되는데 이게 전형적인 부신 기능 저하증에 해당되고요. 역시 부신의 기능이랑 관련된 다리 쪽에 있는 근육이 약화가 돼서 인대나 근육의 약화로 인해서 발 쪽에 평발이 잘 일어난다든지, 발목터널 증후군으로 발저림이 잘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 모두 다 사실 부신 기능 저하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임상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사실은 체중 증가, 살이 잘 안 빠져요, 살이 자꾸 쪄요라고 할 때는 갑상선 문제나 뭐 다른 식이 문제도 있겠지만, 부신 기능 저하가 있을 때 유독 더 이렇게 살이 잘 안 빠지고요. 감정의 기복이나 또 뭐 부부 생활에서의 발기부전, 또는 소화장애, 또 단백질 소화가 안 돼가지고 포만감이 잘 생기고 가스가 잘 찬다든지, 또는 심장의 두근거림, 이런 것들도 모두 부신 기능 저하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활 관리는 어떤 걸 할 수가 있을까요? 한번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앞서 말한 세 가지 스트레스를 모두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주기의 이 스트레스 호르몬의 그 농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자극을 줄이기 위해서 식사를 조금씩 자주 먹는 게 좋아요. 그리고 화학적인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몸에 자극을 주는 나쁜 것들을 안 먹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액상 과당이나 밀가루 음식이나 이제 콜라, 커피, 초콜릿 이런 것들을 줄이는 게 좋고요. 전해질 음료 뭐 이렇게 너무 많이 마시면 역시 나트륨, 칼륨의 그 농도 조절을 하는데 실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신에 많은 장애를 주게 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가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된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잘 이겨내는 어떤 운동이든 뭐 음악이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노력하셔야겠죠.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사실은 한의학적으로도 해결하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허리에 보면 신수혈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는데, 사실 그 해부학적 위치 자체가 두 번째 요추에 이제 횡돌기라고 하는 옆에 만져지면 아픈 자리인데, 그 자리가 사실은 저희가 침을 늘 놓는 자리이면서 부신과 아주 가까이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침구 치료를 한다든지 관련된 또 추가적인 혈자리를 같이 사용을 한다거나, 사실 한약재 중에서도 이런 부신의 기능을 이렇게 부스터 시켜주는 좋은 약재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감초, 약방의 감초라는 말 들어보셨죠? 감초가 그래서 한약에 되게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게 그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가지고요. 이거를 감초를 한약재를 많이 쓰고, 그 밖에도 뭐 생강이나 오가피, 인삼, 또는 이제 우리가 육미지향탕이나 팔미지향탕, 독갈지향탕, 형방지향탕 대단히 많은 약재들의 처방에 들어가는 숙제향을 이렇게 이런 부신 기능 저하증에 아주 루틴으로 사용하는 약재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뭐 경옥고환이나 탕약을 사용하는데, 이런 약재들 그냥 드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한의사와 상의를 해서 이 중에서 체질에 딱 특정하게 반응하는 약재들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의사의 진료를 받고 이런 부신 기능 저하증을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의사 박지훈이었습니다.